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론이고요, 배경이고, 두 번째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나타나는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부분이 그런 재원 조달 구조에서 조세 부분이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복지 재정에 큰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총 지출 규모를 보면 나보 같은 경우 2022년에 한 전망을 보면 2022년에 GDP 대비 31.8%에서 2070년에 GDP 대비 36.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별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건보나 정부 재정 외로 구분되는 건보,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부분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그것이 정부 부담이 아니라고 하면 빼도 되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추가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보건복지부는 소위 말하는 OECD에서 구분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라는 통계를 작성해서 이제 OECD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소셜 익스펜디처럼 퍼블릭 소셜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 추계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0년 추계에 따르면 2020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12.5%에서 27.6% 보시면 위에는 정부 지출이 거의 한 5% 4.4% 포인트 증가했는데 아래는 훨씬 더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이 이제 복지 지출에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2020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제도들은 고려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신규 복지제도 현재 이번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당부를 내주긴 하는데 그걸 인상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정 지출 수준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상당히 우리한테 조달하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복지 지출, 일반 재원에서 하는 복지 지출과 사회보험을 통한 지출은 서로 다른 재원 조달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의 1차 부담이 일반 복지는 조세가 될 것이고요. 사회보험은 제도별 기여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제도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이 주된 역할,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래돼서 뭔가 이제 이 부분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일반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현재는 제도별 기여금이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지출 증가가 사회보험 중심임을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앞에 보건복지부 전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회보험 중심임을 감안할 때 1차적인 부담은 사회보장 기여금,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높여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회보험 역시 국가가 그 가입을 강제하고 지출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세 부분의 부담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중기적으로 부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2022년 국회 예산정책세 전망을 보시면 총수입은 사회보장 기여금이나 국세 부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연평균 한 0.8%씩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요. 총지출은 당연히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그 증가율이 한 50년 동안 연평균 1.4%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무 지출이 2.0, 의무 지출 중에서 당연히 의무 지출은 크게 복지 분야와 지방 이전 재원으로 볼 수 있는데 복지 분야가 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 이전 재원은 사실은 의무 지출이죠. 지방 이전 재원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전망에서 향후에 크게 제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GDP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있기 때문에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나가는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이런 거 있죠.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가 40% 이상 50% 가까이 이제 40몇 % 정도 수준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일반 재원 수입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것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수입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0.9% 정도로 증가한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수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량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0.6. 정부가 이제 뭐 관리를 하겠다, 뭐 상당히 관리를 하는 그런 가정이 포함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나온 국가 채무를 보면 물론 지금 뭐 50% 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70년까지 192.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당연히 총지출 증가로 인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2030년대 이후에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 각 연금과 보험들의 어떤 정부의 재원 조달 책임을 가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회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법상 정부가 그 지출을 다 보증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그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그건 뭐 고려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걸 고려한다면 이 보험들의 적립금 미소진을 위한 요율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감안한다면 국민 부담률은 2070년 기존 28.6%에서 42%로 증가합니다. 연금만 포함하면 34.8%고요. 그러면 여기 한 8% 가까이 7.2% 가까이가 이제 여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민 부담률은 이미 작년이 32%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시나리오로 한 것보다 훨씬 이제 더 높아진 수준에서 아마 이 전체로는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 재정의 어떤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한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의 변동 경로를 보면 2020년, 30년, 40년 여기 국민 부담률이 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쭉 떨어졌다가 이제 우리가 국민 사학연금 요율 인상을 감안하면 이 정도 올라야 되고 이제 건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을 감안하면 이 정도 올라야 되고 현재 이제 다른 국가들의 수준은 여기 있고요. 우리가 뭐 이 정도 수준을 일본보다는 뭐 덜하기는 합니다만 국민 부담률은 더 높아져야 되고 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기본 가정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2020년에 지금 이미 32%로 올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조금 물론 이제 32%고 올해는 조금 더 한 1.5%포인트 떨어질 것 같기는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하여튼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물론 뭐 이 단년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이 적립금 미소진을 가져오면 점차적으로 조정한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 부채비를 낮추려면 더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국민 부담률이 더 높아지면 아니면 뭐 지출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국회 전망이었고 보건복지부 전망은 이제 전체를 전망하지는 않고 공무사회복지 지출을 9대 정책 영역별 기준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 기준자를 조금 이전 자료기는 하는데요. 보시면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12.5에서 27.6으로 증가하는데 일반 재정 지출은 4.5에서 4.8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재정으로 하는 복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초연금 뭐 이런 거고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 연금, 뭐 건강보험 뭐 이런 부분들, 7억급이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보험 지출을 8에서 22.8로 상당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험 지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건강보험이 GDP 대비 3.8%에서 8.9%, 장기요양보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국민연금도 1.4에서 8.2, 이것이 한 2070년대 때는 9%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번 재정 축에 따르면 2060년대 이후는 연간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한 6.5%에서 7%, 우리가 기여금 수입이 GDP 대비 한 2% 정도 수준이 나기 때문에 8 내지 9%의 총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6 내지 7%의 매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단년 내지는 5년, 10년의 준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기에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이번 재정축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4차 재정축이었는데 2020년 축이가
3차 재정 추계 결과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지출 규모는 좀 축소됐습니다. 보시면 이전 60년도 기준으로 조금 줄어드는데 원인은 건강보험 지출의 감소인데 약 GDP 대비 1.2%포인트가 줄어드는데요. 추계 방법의 변경의 효과입니다. 뭐 고령자 비율이라든지 출산율은 반대로 하락했는데 이제 건강보험 지출은 좀 줄어든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장기 추계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가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과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건강한 고령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령화 하시는 같은 예전에 지금의 70세와 40년 후에 70세는 소요되는 건강 의료 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득 탄력성. 이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의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로에 이제 그 기회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병으로 앓음으로 인해서 잃는 노동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수요도 그만큼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득 탄력성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옛날에는 우리가 1.0 뭐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이제 소득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뭐 그런 부분은 새로 추계해서 보면 이거보다 조금 낮지만 여전히 중기적으로 가장 큰 지출 증가를 유도하는 분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2020년 전망인데 이건 뭐 전망이라 하기는 어렵고요.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은 아니고 뭐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을 아마 이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신규 의무 지출 도입한다든지 하게 되면 GDP 대비 국가 부채 장기 전망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기본 가정은 우리가 뭐 법정 의무 지출을 뭐 얼마나 증가하냐 여기에 관계없이 그건 뭐 일정 부분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만큼을 재량 지출을 줄여서 어쨌든 총 경상성장률로 낮추겠다라는 정책이 들어갔을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그것은 뭐 올해도 보시면 경기 안정화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재량 지출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조세 부분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기 재정 추계 시사점을 보시면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이제 크지 않은 실제이자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래 전망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의 국민 부담률 격차가 최근에 크게 축소됐다. GDP 대비 2%포인트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늘어날 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국민 부담률이 이제 32%고요. 물론 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출은 크게 맞춰서 아마 우리가 작년에 재정 수지 적자를 상당히 크게 봤기 때문에 지출은 크게 맞춰서 증가했습니다. 일본이 2020년 33.2%, 영국 33.5%, OECD 평균 34.3%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거의 뭐 없어지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국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는 수준과 우리 현재 겪고 있는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부가 노력을 해야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금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납세자 수용성과 신뢰성 확보가 향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사실은 2021년에 GDP 대비 29.9%였는데 22년에 이제 해소가 엄청 들어와가지고 32%가 되고 아마 올해는 한 30몇% 정도로 떨어지긴 할 건데요. 그래서 막 지출도 이제 그게 상황하게 줄이게 되면 여전히 큰 재정 수지 적자가 있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너무 이미 늘어났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날 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입 구조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뭐 이런 비교가 큰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조금 더 문화를 공유한다고
바랄 수 있는 뭐 그게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을 주로 보면 이것들이 납세자들의 어떤 수용성이랑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보시면 뭐 사회보장이 우리가 좀 낮은 수준이고 소비세는 조금 비슷한 최근에 이제 일본도 도입세 높은데 어쨌든 뭐 사회보장세에 대해서 조금 여력이 있고 OECD랑 비교하면 개인소득세나 소비세도 약간 여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국민들의 납세자들의 어떤 수능성에 따라 달려 있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크게 늘어나는데 주로 가입자 기여금이고 정부 지원은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큰 금액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재정 지원의 의미 있는 수준은 건강보험은 예상 수입이 20%에 대해서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뭐 공단의 운영비 내지는 뭐 특정 경비 그래서 뭐 몇백억, 뭐 백억, 뭐 몇십억 그런 수준에서 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건강보험 지원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런 재원 조달 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동력은 단기간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데서는 정부 일반 재원 지원해 주세요. 이제 사실은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것은 이제 특히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지출의 결정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건정심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수입도 물론 그쪽에서 하지만 그쪽에서의 어떤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약간의 리크가 정부 지원을 더해주면 지출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국가 재정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그렇지만 현재 개별 사회보험들은 각자의 재정 독립성을 유지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뭐 유도할 큰 지금 위기 상황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력은 단기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건강보험 기금화 논의가 전 정부부터 사실은 됐는데 기금화는 이제 국가의 책임이 이제 풀리 들어가면서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도 원하지 않고 기재부도 약간 원하지 않는 그 뭐 사람마다 다른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금화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 방안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를 지원하는 일반 재정 역할도 이제 서서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용성 측면에서는 사회보험 기여금이 일반 조세에 비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당연히 올해 금방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그걸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수용을 하는데 누가 쓰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일반 소득세를 올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부담과 편익이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납세자의 수용성은 좋습니다. 다만 재정의 경직적 운영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해도 이걸 왔다 갔다 하며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는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회보험의 재정 책임성을 당연히 유지하면서 재원 조달의 효율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조세의 역할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재정 조세 지원 확대는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 이후의 대안이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적절한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걸 적절히 올린다는 것은 그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보장 기여금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래서 노동과세인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은 사실은 노동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제 기업의 고용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텍스 웨지 수준이 우리가 높아지면 텍스 웨지라는 것은 기업의 고용 비용 중에 근로자가 가져가지 않는 부분의 비중입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당연히 동일한 테이크홈 셀러리를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기업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다른 위치 선정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되죠. 노동 수요를 줄이는 면에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 이후에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소비세 기반의 목적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종합소득으로서 그 범위를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소득이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 범위를 합쳤고요, 확대했고요. 그것이 이제 프랑스의 사례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더
넓히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가능성과 효율 비용을 따지면 소비세 기반이 한번 중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투입만 증가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재업의 투입 증가는 복지 지출 효율이라든 재정 당국의 영향도 함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제 돈을 많이 넣은 쪽에 주장이 그 제도의 운영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기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